3부를 시작합니다. 3부에서는 오늘장 정리, 전망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다시 한번 세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부 증시 전략을 도와주실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동부증권 분당 서현지점의 이혜진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이 시각 시장 상황을 다시 한번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상승폭을 다소 줄였습니다. 중국 증시 하락에 따른 불안 그리고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증가로 낙폭이 커지면서 현재 1650선도 내준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7포인트 하락한 1645포인트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상승폭이 다소 많이 줄었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여태까지 이런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역시 하락폭을 늘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 상승으로 출발한 이후에 하락 반전했는데요. 516포인트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2포인트 하락한 51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입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낙폭을 키우고 있고 그 밖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1.5% 내린 78만 8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가 1% 하락, 한국전력도 2% 조정받고 있습니다. 현대차, 신한지주, KB금융 모두 하락세인데요. KB금융이 2% 낙폭을 키우고 있고 현대차가 오늘 하락세가 1%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증권이 0.8% 조정받고 있고요. LG전자, LG화학도 하락세입니다. 그 밖에 SK텔레콤 역시 오늘은 하락세인데요. 현대모비스와 하이닉스는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반도체와 포스코 ICT가 보합권이고 셀트리온이 2%나 낙폭을 키웠습니다. SK브로드밴드가 하락세고 태용 역시 2% 조정받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에만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1.2%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네, 동서가 강보합권에서 오르고 있고 CJ 옷쇼핑이 1%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 오늘 게임주에도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장 시황 전망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오늘 오전장은 시장의 움직임이 특별한 이슈가 없는 가운데 외국인의 순매수와 프로그램 매수로 강보합권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들이 매도 국면을 일관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보합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보합권에서 대형주 위주로 혼조세를 나타내면서 힘겨루기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등락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형, 주형, 중형, 소형 모두 일제히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화면상으로 비금속 광물 업종만이 소폭 상승하고 있을 뿐 전 업종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가스 업종과 기계 업종도 1% 하락하고 있고 의료정밀 업종도 2%나 조정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보험 업종이 지난주 금요일에 상승폭이 컸었는데요. 오늘은 2% 정도 조정을 받고 있죠. 찰실한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업종, 특징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 이제 돈을 키우겠다라는 소식을 전해지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상당한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PS텍이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네요. 그 밖에 철강, 금속 업종이 오늘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고려 아연의 강세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는 반면에 포스코는 오늘 소폭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업종별로 특징주별로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누리텔과 옴니시스템, PS텍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대로 원자력주회 같은 경우는 보성 파워텍의 유상증자 소식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중에서 이제 넥스콘테크의 경우는 대용량 전력 저장 장치의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에 오름세로 보이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전기차 관련주로 분류되어서 급등세를 보이다가 하락세로 이제 다시 마감을 하였는데 스마트 그리드 호재가 불거지면서 다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넥스콘테크 특징주라고 잡을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이어서 이 시각 증시 상황 좀 더 자세하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의 이수연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코스피 지수가 낙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전장에 비해서는 많이 밀려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이 시각 시장 상황부터 좀 더 자세히 분석 부탁드리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하락세로 돌아선 후에 낙폭을 키우면서 현재 1650선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주식시장은 2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3% 증가하며 회복세를 가속화한 반면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는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하는 등 소비 관련 지표에 엇갈린 결과 속에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이와 함께 코스피 지수도 1660선을 넘은 이후 추가 상승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주 예정된 그리스의 자구안 제출과 미국 통화정책회의 등을 앞두고 경기 분위기가 시장의 추가 상승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이에 코스피 지수가 소폭 약세로 돌아선 후 수급에서 외국인이 400억 원가량을 순매수하며 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개인의 팔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도 매도 우위로 전환하자 낙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보험과 전기가스, 기계, 증권, 은행을 중심으로 대부분 약세에 머물러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도 추가 상승이 버거운 듯 약보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징주로는 중국이 스마트 그리드 산업에 거액을 투자한다는 소식에 관련 업체들이 강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현재 경기 모멘텀 둔화 우려를 극복하고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의 여부도 일단은 미국 모멘텀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국내 경기 선행지수가 하락 반전하면서 대부분 주가 하락도 동시에 이어졌는데요. 경험적으로 경기 선행지수 하락 반전의 초기 국면에서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간 국면은 2002년 이후 2006년 상반기 1회에 불과했습니다. 2006년 상반기 국내 경기 선행지수의 하락 반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미국 선행지수의 견조한 흐름이 국내 증시의 상승 연정을 이끌었습니다. 현재 중국 경기 선행지수의 하락 반전이 이어진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 흐름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텐데요. 만약 미국의 경기 모멘텀마저 꺾인다면 그 시기가 주식 비중을 줄일 시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섹터별로는 2월 저점 이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참고로 종목을 선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기적인 요인을 고려할 때에도 수급과 함께 실적 측면의 교집합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과 종목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종합적으로 보면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이는 가운데 당장 1700선대까지 상승하기보다는 위축 국면에서 에너지를 축적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실적이 불확실한 개별주보다는 안정적 실적 흐름이 기대되는 외국인 관심이 높은 업종 대표주 중심의 시장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증권의 이주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644포인트로 1% 이상 낙폭을 키우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516포인트로 처음보다는 하락세가 좀 더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아시아 증시는 대부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주요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주 미국 소매 판매가 예상외로 호전됐다는 소식과 중국의 긴축 정책 우려, 귀금속 가격이 떨어졌다는 소식이 맞물리면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 증시가 하락으로 오정장을 마쳤습니다. 0.2% 정도 내렸는데요. 일본 증시는 원자재 우림료가 올 들어 최대폭으로 상승했다는 소식에 해운주가 강세를 보였고 금융주도 역시 강세를 보였지만 차익 실현 매물 오늘 약세로 오전장을 마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 증시는 정부가 과열된 경기를 식히기 위해서 긴축 정책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에 2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상위 종합지수는 0.7%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홍콩 증시 역시 약세입니다. 항생지수가 약보합권에 들어서 있고 홍콩 H지수가 2% 가까이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베트남 지수 지난주 금요일에도 역시 하락으로 장을 마쳤었는데 오늘도 1%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베트남 지수와 인도 지수는 소폭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아시아 시장 상황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으로 갑니다. 우성재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일본 증시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소폭 하락으로 장을 마쳤네요. 예,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하락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0.17% 하락한 1732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여줬었는데요. 장 초반 0.5% 가까운 상승으로 시작한 이후에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이 꾸준히 나오더니 결국은 하락 반전으로 하락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을 당분간 자제하겠다는 재무상의 언급이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실망감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엔화 약세 기조의 전환으로 인한 시장에서 수출 가격에 상승했다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수출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언급이 시장에서 부담감을 나타내면서 수출 관련 업종들의 약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지금 일본 경제가 개선세를 나타내면서 회복세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 일본의 신규 채용에 대한 개선세가 미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더욱더 가중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대학생들이 처음으로 직장을 갖는 비율 중에서 지금 약 80%만 취업을 하고
대구 20%가 취업을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업률의 부담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일본 경제에서 실업률이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다른 소비나 이런 부분들까지 연관을 받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부담감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와 반면 일본에서는 저금리 기조를 당분간 지속하겠다라는 언급을 내놨었지만 이미 시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선 반영되는 모습 보이면서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장 초반 강세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정강 후약의 장세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약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아시아 증시 또한 동반 약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부담감 속에서 낙폭을 더욱더 확대할 확률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중국 증시 흐름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열된 경기를 식히기 위해서 긴축 정책에 나설 것이다. 이런 부담감에 일본 중국 증시가 이틀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중국 증시 흐름 어떤지 홍콩 증시와 맞물려서 함께 전망 부탁드리죠. 예, 지금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지금 3,000포인트가 결국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장 1.11% 하락한 1.11% 하락한 2,980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안화 절상은 당분간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와 함께 금리 인상은 조만간 나올 것이라는 우려감이 더욱더 시장에서의 부담감을 키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홍콩 항생지수 또한 1% 넘는 하락폭을 확대하면서 2978포인트대 2100선까지 무너지는 모습 보이면서 주요 양대 지수 모두 주요 지지 라인이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양해 이후 조정 장세의 우려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지금 중국 재정 정책의 조정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신흥만국증권에서는 올해 2분기 4월 이후 금리를 인상을 시작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와 반면 지금 중국의 1월과 2월의 재정 수입은 33%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재정 흑자는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추가 긴축에 따른 우려감이 시장에서의 약세를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본토지수가 약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홍콩 항생지수 또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결국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시장이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 위한 뚜렷한 모멘텀 찾기 위한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후장 투자 전망 전략까지 세워볼 시간이죠. 먼저 오후장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지금 1% 이상 낙폭을 키웠는데요. 네, 일단 지금 오늘의 시황은 1660선 안착을 위한 장중 공방이 벌어지면서 3일 연속 음봉이 수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26까지 상승 중인 21선과 이격의 큰 점을 고려할 시에는 이격도를 조정하기 위한 쉬어가는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고로 단기 5일 이평선 장중 이탈 후에 종가를 회복할 경우에는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지만 실패하실 경우에는 조정 신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로 앞으로 전망과 대응 전략을 보자면요. 지금까지 상승 흐름은 외국인의 현 선물 매수 및 프로그램 매수로 대변되는 수급 변수가 좌우되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약해지면서 단기 이평선을 하회하는 모습이 잦은 모습이 단기 조정의 신호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주 중반에 예정된 FOMC 이벤트를 앞두고 주 초에 조정 모드로 갈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전임대 마감 이후에 새로운 악재가 부각한 후에 기관과 외국인의 철강, 화학, 운수창고 등 중국 관련주로의 매수세는 주목할 점이므로 이와 관련된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주셔야겠습니다. 만약에 이들을 또 조정 시에는 그러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 시에는 이들 업종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외국인들이 이달 들어서 1조 8천억 원 이상 순매수세를 보여줬고 지난주에는 9,600억 원 순매수를 보여줬었는데 이번 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다소 줄어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도 좀 더 꼼꼼히 살펴보시고 또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도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있으면 한 종목만 부탁드리죠. 네, 제가 오늘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은 CJ제일제당입니다. CJ제일제당 예. CJ제일제당은 일단 두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수익 개선과 자산 가치 상승이라는 것으로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수익 개선의 경우에는 환율이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 또 곡물 가격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자산 가치 상승은 현재 CJ제일제당이 가지고 있는 삼성생명 지분 관련하여서 이 자산 가치가
대략 9,592억 원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향후 이것을 보유 시에는 자산 재평가로 인한 가치 상승, 또 매각 시에는 이자 비용 감소 효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되기 때문에 오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동사의 밸류에이션과 성장 가능성을 감안하여서 29만 2천 원으로 잡고 있고요. 손절가는 21만 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CJ제일제당 목표가는 29만 2천 원을 제시해 주셨고 선절가는 20만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분당 서현지점의 이혜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의 1월 실업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최고 수준으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고용 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1월 계절 조정 실업률은 4.8%로 전달의 3.6%에 비해 1.2%포인트가 늘어 조사 대상 22개 회원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22개 회원국 중 전월에 비해 실업률이 증가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13개국으로 아일랜드, 헝가리, 폴란드 순으로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반면 미국은 1월 실업률이 9.7%로 전달의 10.0%에서 0.3%포인트로 줄었습니다. OECD 전체 1월 실업률은 8.7%로 전달의 8.8%에 비해 0.1%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만 다른 회원국에 비해 전달 대비 최대 10배 이상 실업률이 급증한 셈입니다. 하지만 OECD는 한국의 실업률 급등은 노동력이 급증한 결과라며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으로 민간이 건설하는 아파트도 정부가 정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따라 건축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공공아파트인 보금자리주택에만 적용하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민간주택으로 확대 적용하는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변경안을 17일 관보에 게재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의 인명과 경관의 다양성 등을 위해 아파트도 주택의 외관, 높이 등 형태와 건물 길이, 거실, 침실의 외부 면적 기준, 안테나, 실외기 차폐 등의 최소 설계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이 밖에 국토부는 12개의 권장 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 가운데 8개 이상을 적용한 단지는 우수 디자인으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우수 디자인에 선정되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설계, 공사 등에 대해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됩니다. 김상수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성과 연동 연봉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전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 12일 삼성동 한전본사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수익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내부 경쟁을 강화하고 성과에 따른 책임과 보상을 명확히 하겠다며 급여 체계를 성과 연동 연봉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임 이후 인사 등의 잇단 개혁 조치를 취해온 김 사장이 철밥통 공기업의 대표적인 한전의 급여 체계도 전면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입니다. 한전은 2007년 말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했지만 사실상 호봉제와 다름없이 직급에 따라 연봉이 정해져 왔습니다. 지난해 한 달 벌이가 100만 원이 안 되는 부모가 자녀 사교육비로 올 월 6만 1천 원이나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월 평균 사교육비는 24만 2천 원으로 전년보다 3.9% 상승했고 월소득 1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사교육비는 월 평균 6만 1천 원으로 전년보다 13% 급증했습니다. 반면 고소득 부모의 사교육비 증가는 소폭에 그쳤습니다. 월소득 300만에서 400만 원의 경우 0.4% 증가하는 데 그쳤고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은 1.3% 늘었습니다. 네,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첫 출발 어땠습니까?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의 같은 경우에는 현재 1% 이상의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오후장까지 꼼꼼히 챙겨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가 즐거울 수 있도록 저희 최은정의 투자전략센터에서 늘 돕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